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ERP회계 1급 2024년 3월 23일자에 시행한 회차입니다. 풀이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파트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요. 2개의 파트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15번까지는 1파트, 그 다음에 25번까지는 2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풀이해설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이제 보실 수 있으면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해설 자체가 좀 상세한 풀이 해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대충 풀이 해서는 사실상 ERP 회계 1급은 시험은 치나 마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공부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기 연습을 꼭 할 수 있는 대비를 가지고 꼭 한번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60점 이하는 꽈락이고요.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사용자 권한 설정은 추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항상 얘기하지만 ERP회계 2급도 똑같고요. 항상 이 문제의 키워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ERP회계 2급이랑 문제 패턴은 같은데 나오는 깊이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인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에서 출제가 되고요. 1에서 3번까지는. 그 다음에 4번에서부터 14번까지는 회계관리에서 재무회계 쪽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무관리. 세무관리를 하더라도 약간 시스템 관리랑 계정 메인 매수장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15번에서 20번. 근데 ERP회계 1급인 경우에는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줘야 된다는 점 꼭 이거 신경 많이 쓰시고요. 네 번째는 원가관리 해가지고 21번부터 25번까지 총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파트인 이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에 클릭을 해서 자, 회사 등록 기초정보 관리, 초기 2월 관리, 마감 데이터 관리. 자, 보시고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사업 등록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름에 해당하는 이 키워드를 보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봅시다. 자,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이고, 자, 여기에 이제 부서가 되어 있는데, 부서인 경우에는요, 항상 회계팀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제일 시작의 회계팀부터 시작을 해서 5001번 시설팀까지 모두 다 전체 범위를 보고 검색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회 키를 눌러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등록된 사원 코드는 수정할 수 없다. 자, 사원 코드는 등록을 제가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ERP13A06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 이름 이렇게 찍다고 치고 부서는 이렇게 회계팀 해가지고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럼 등록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근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한번 등록을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광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 등록하는 거는 가능한데 등록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에서 수정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인 경우에는 등록된 사원 코드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게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영업부 소속 사원은 김수빈 신소율이다. 자, 영업부 사원은 김수빈 신소율인데 자, 여기 2명이 있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도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태사일과 암호는 시스템 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하다. 자, 암호는 여기가 이제 개인의 암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수정은 안 되고요. 여기에 시스템 관리자,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라고 하면은 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스템 관리자는 0000 시작해서 비밀번호가 SYS,
SYSTEM 이렇게 돼 있거든요. SYSTEM.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 자체 암호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 자체는 개인의 정보도 이제 관련돼 있어. 그 사람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호는 자기가 이제 설정을 해서 본인만 수정이 가능하지만, 근데 자체적으로 퇴사를 해서 이분에 대한 자료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암호 자체는 시스템 관리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만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윤수연 사원은 회계 입력 방식의 승인이므로 전표 승인 해제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 윤수연은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입니다. 자, 맞죠? 승인으로 돼 있는 거는 맞아요. 회계 입력 방식이. 근데 전표 승인 해제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한데,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승인인 경우에는 입력을 하면은 바로 승인이 돼요. 그래서 전표 승인 해제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수동으로 해서 승인을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승인 해제 필요는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승인을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근데 승인된 상태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전표 승인 해제에서 이거를 승인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번인 경우에는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으로 돼 있고요. 전표 승인 해제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답은 4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올바르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을 가져요.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회계 입력 방식이 승인까지는 맞는데 전표 승인 해제 메뉴 사용이 가능한 것도 맞아요. 왜냐? 승인 난 상태에서 전표 승인 해제를 했을 때 수동으로 해서 등록하고 승인 해제하고 이거 다 되게 하거든요. 아까 적었듯이. 근데 전표 승인 해제 메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 맞는데 왜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사용자 권한 설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용자 권한 설정에 봤을 때 윤수연에 대한 회계 쪽 관리에서 보면은 전표 입력과 계정별 원장만 돼요. 그러면 김원찬으로 봤을 때 전표 승인 해제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를 보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윤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전표 입력만 되는 부분. 사용자 권한 설정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왜냐면은 원래 이론적 봤을 때 승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승인되니까 전표 승인 해제 당연히 등록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니 전표 입력은 돼 있고 전표 승인 해제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답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답은 몇 번? 4번으로 최종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당사는 ERP를 도입하여 당사의 환경 설정에 맞게 시스템 환경 설정을 모두 마쳤다. 당사의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시스템 환경 설정입니다. 자,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환경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를 솔직히 조금 꺼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찾는데 항상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예산 통제는 사용 부서별로 통제한다. 자, 여기는 예산 통제라고 치면 돼요. 자, 예산 통제를 치어보니 사용 부서별로 통제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 현재 지금 설정은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사용 부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처분 자산의 상각비를 월할로 상각한다. 여기 상각이라고 치면요, 등록 자산 상각 방법, 그 다음에 처분 자산 상각 방법이 나오는데 2번이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회계 30번에 해당하는 처분 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할로 상각을 할 거냐 했을 때 설정은 2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재무제표를 영어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영어라고 치면 재무제표 다국어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자, 다국어 재무제표 사용은 지금 설정이 됐을 때 0번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영어로 출력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 사용을 안 하는데 영어로 출력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인 경우에는 영어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설정 자체를 1번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으로 안 돼 있잖아요. 0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국가의 언어라도 출력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고정자산의 상각이 끝난 경우 미만가액을 처리할 수 있다. 비망. 이거 쳐볼까요? 자, 여기에 고정자산 비만가액 존재 여부가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의 비망가액 존재 여부는 1번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망 존재 여부를 했을 때 1,000원을 남긴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이때 이 1,000원을 남긴다고 했을 때 만약에 0번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잔액 자체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존재 안 한 걸로 오해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비만가액 존재 여부에 1번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뭐냐? 이 자산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1,000원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상각이 끝난 후 비만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설정이 1번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에서 몇 번이 틀렸냐? 라고 했을 때 3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ERP에게 1급 문제 3번입니다. 당사는 거래처 분류를 지정하여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 거래처 구분이 일반이면서 거래처 분류가 종로구인 거래처를 조회하면 몇 개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래처가 키워드가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이제 똑같은 거래처를 찾아야 되는데 거래처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반 거래처냐 금융 거래처냐 이 차인데 일반 거래처는 아시다시피 금융 거래처가 아닌 그 외에 나머지인데 금융 거래처인 경우에는 은행하고 증권에 해당하는 거래처가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일반 거래처죠. 근데 문제에서는 은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묻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거래처 등록을 해서 자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거래처 분류를 봤을 때 하나하나씩 다 내려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종로가 몇 개 있냐? 자, 하나, 둘. 자,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깔끔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건 검색 키를 클릭해요. 자, 조건 검색 키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종로구는 두 개로 아까 되어 있었는데 자, 거래처 구분은 일반으로 잡아요. 그럼 여기에 거래처 구분을 일반으로 잡고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분류가 이제 종로구로 봐요. 그러면은 종로구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러면 이 조건이 두 개가 이제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됐을 때 검색키를 눌러봤더니 딱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진, 테크와 제동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로 분류했을 때 종로구가 아까 전체 검색했을 때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나는 정확하게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조건 검색 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정답은 2번 두 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4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한국 컴퓨터의 매출 후 2023년 3월 3일 수취한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으려고 합니다. 아래의 조건으로 할인받는 경우 할인료에 대한 회계 처리의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할인율은 15%이고요. 할인 날짜는 2024년도 5월 31일이고요. 매각 거래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회계 처리를 아시는 분들은 1번하고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번부터 14번까지는 회계관리 쪽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 어음이 키워드가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자, 매출한 후 자,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죠. 받을 어음인지 지급 어음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받을 어음은 뭐예요? 판매했을 때 해당하는 받을 어음이고 지급 어음은 내가 샀을 때, 구매했을 때에 대한 어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받을 어음에 대한 부분에서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자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자금에 대해서 봤을 때, 자, 보면은 어떤 거냐? 받을어음이냐 이제 지급어음이냐 했을 때 아까 받을어음 했었죠. 받을어음 명세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접적인 키워드는 아니고 숨어있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키워드를 유출하기 위해서 자, 받을어음 명세서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 단위는 이제 더 좀 본점이고요. 조회 구분은 수금 일로 해가지고 그냥 검색하시면 되고요. 날짜는 2024년도 1월 1일부터 그냥 12월 31일까지 잡아요. 그냥 뭐 많잖아요. 많으면은 이 중에 똑같은 어음 번호를 찾으면 돼요. 자가 2024-0303 이렇게. 자, 그럼 찾아볼까요? 자, 2024-0303 자,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죠. 여기 2024년도 12월 31일자 만기가 되는 날짜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하는 방법이 그냥 표준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발행 일자는 3월 3일이에요. 자, 그럼 몇 개월짜리예요?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잡아요. 그럼 몇 개월? 10개월짜리 어음이죠. 이거 은행 가면 할인 안 해줍니다. 이거는 너무 길다고 안 해줘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할인은 5월 31일에 할인했대요. 그럼 2024년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유를 하다가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결국 할인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할인. 그러면은 몇 개월 보유했어요? 3월 31일이 아니지. 3월 3일이죠. 예. 그럼 1개월로 취급한다 했어요. 3, 4, 5, 3개월 이제 보유한 거죠. 3개월 보유를 한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10개월 중에 3개월 빼면은 7개월이 남은 거잖아요. 이 7개월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어음 할인을 이제 실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되죠. 금액은 얼마냐면은 330만원입니다. 거기에 할인율을 15%만큼 해줘요. 그럼 0.15가 돼요. 그러면은 1년치 이자 수익이 나와요. 자, 얼마나 한번 볼까요? 자, 1년치 이자 수익이 나오는데 이때 이 1년치 이자 수익은 49만 5천원이 돼요. 그럼 이거는 1년치 이자 수익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49만 5천원이니까 전체 12달치를 나눠줘요. 1년치니까 당연히. 그럼 한 달 이자율이 나올 거예요. 41,250원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몇 개월치 곱하면 돼요? 내가 미보유하고 있는 금액 7개월치를 할인시켜주는 거예요. 얼마? 288,750원. 금액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유사값 나오면은 그 유사값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288,750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에 답은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분 있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첫 번째는 받으러 온 명세서에서 조회를 해요.
자, 조회를 하면서 두 번째는 금액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금액은 330만 원이고요. 막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그러면은 3월부터 12월달까지니까 10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할인을 했는데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외. 그러면 몇 달이냐면은 1개월 미만도 1개월 포함한다 했으니까 3월, 4월, 5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이에요. 3개월치는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7개월만큼 이거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7개월만큼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에서 330만원에 곱하기 0.15를 해줘요. 15%죠. 자, 여기서 왜 7개월치만큼 안 하고 왜 1년치를 할 거냐? 보유기간은 10개월인데 왜 1년치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15%는 연이자율을 뜻해요. 그러니까 1년치 이자율을 뜻한단 말이에요. 1년치 이자율이요. 그러면 1년치 이자율을 뜻하면은 1년치 이자율만큼 계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얼마였냐? 연이니까 당연히 연이에요. 연이니까 49만 5천 원이 돼요. 1년치 이자율 49만 5천 원. 자, 그럼 내가 몇 개월치 보유를 했냐? 10개월 중에 3개월치 빼고 7개월치만큼만 계산해주면 되죠. 7 나누기 12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반대로 저처럼 나누기 12하고 7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28만 8,750원은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5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보유하고 있던 기기장치 자산 중 수신기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후에 기기장치 2024년 전체 자본적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자본적 지출이 키워드가 되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기기장치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키워드가 아니고 간접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즉 숨어져 있는 키워드로 보아주시면 돼요. 기기장치가 키워드입니다. 자, 기계장치인데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이라고 하면은 고정자산을 뜻해요. 옛날 이름이 고정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자산 해가지고 고정자산이라고 했는데 차량 운반구는 움직이는 자산이잖아요. 그거는 고정자산으로 그냥 포함을 해요. 그냥 포함을 하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 항상 건물 뭐 기계장치 그 다음에 뭐 비품 이런 거 나오면 다 고정자산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냐? 고정자산 관리에서 자, 고정자산 등록을 자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는 고정자산 관리를 자 클릭을 해주고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록도 하고 변경된 거 입력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자산 유형은 기계장치입니다. 자, 수신기라고 적혀있어요. 1012번 수신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미 다 등록 다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정액법으로 이미 했고요. 다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수신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부분은 추가 등록 사항에 자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일자는 어떻게 되냐면 자본적 지출일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2024년도 2월 1일이에요. 자, 구분은 뭘로 해주면 돼요? 자본적 지출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적용은 뭘로 해주면 돼요? 그냥 뭐 아무 때나 하면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금액 얼마냐? 20만원.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이렇게 해주면 끝. 엔터 끝까지 쳐야 돼요. 그래야 저장이 돼요. 얘는 엔터 치다 말면은 저장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 등록 사항에 자본적 지출을 등록을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요? 2024년 전체 자본적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이 문제에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면은 감가상각비 현황으로 보면 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전체 자본적 지출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본적 지출, 전체적 자본 지출은 어디 기계장치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답은 지금 보면은 20만원 자본 지출인데 20만원만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자산에서도 자본적 지출이 있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쪽에도 이제 자본 지출이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거예요. 고정자산 변동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고정자산 변동 현황을 물어보면은 이제 변동 구분은 전체이고요.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물어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회 키를 자 눌러보면은 자본적 지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 3개를 다 합치면은 요 제일 밑에 칸에 이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이 수신계를 다 포함을 해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총 변동 지출 얼마냐면은 223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회계 1급 문제 6번입니다. 당사는 회계팀 통신비로 예산 금액이 부족하여 3월 2일에 45만원을 추경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추경 작업을 직접 수행한 후에 회계팀의 202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집행률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이 문제에서는 예산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예산으로 이제 키워드를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산이네 이러면은, 그러면은 예산관리 쪽으로 자 한번 보아주시면 돼요. 예산관리 쪽으로 자 클릭을 하고, 자, 이 문제에서는 예산 신청 편성 조정 대비 실적 초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추경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45만원을.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예산 금액이 부족을 해서, 그러니까 통신비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 이거를 45만원을 이제 그러니까 추정하여 이제 경비를 넣는다는 건데, 그럼 이거를 이제 올린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45만원만큼 올려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45만원만큼 일단은 올리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산 조정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일단은 이 금액에서 조인 눌렀을 때 지금 814번 통신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모자라요. 그러면은 일단은 3월 2일에 45만원을 추경하기로 했으니 일단은 다른 계정 과목에서 대체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 일자를 2024년 3월 2일로 하고 3월 9분은 추경 예산을 잡아줘요. 근데 예산 전용을 하려면은 계정 과목이 이제 둘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 잡는 거고, 얼마냐면은 45만원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월달 금액 50만원 그대로 잡혀있지만 45만원 잡혀있으면은 95만원이 되고, 이제 단기 실행으로 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3월달 금액이 95만원을 밖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은 50만원이고 내가 추경 예산을 다시 잡았을 때 95만원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럼 단기 집행은 74만 5천원만큼 집행을 했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5만원 바뀐 거 확인을 했고, 추경을 이제 해가지고 예산 조정을 다 했고요. 이거는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신청 편성은 시작하기 전에 대한 의미고,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거 정하고 저거 정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산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에서 이제 통신비가 부족하다 보니 그걸 다시 이제 추경 예산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냐? 1에서 3월달까지의 집행률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률을 고르시오라는 거는 예산 실적을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실적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예산 실적 현황은 이제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달까지니까 1에서 3월달 것까지만 하고요. 회계팀이고 승인 집행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통신비인 경우 자, 어디서 볼 거냐면은 이건 당월 예산 대비 실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치가 아니고 1에서 3월달까지의 누계를 물어보니 누계 것만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그 중에 통신비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할 때 3월 2일 거를 45만원을 추가로 올린 결과가 이제 예산이 185만원으로 이게 올라간 거고, 본래 이제 추경 전에 해당하는 금액은 145만원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집행률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추경 예산 전에 했을 때, 만약에 이거 조정 안 하고 했을 때 라고 하면은 실적은 16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145만원이고 실적은 164만원이니 아니다 다시 이렇게 된 거죠. 반대로 140만원이죠. 이렇게 돼서 117%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2번을 체크할 수 없는 게, 이 2번은 추경 전 이제 비율이고요. 우리가 추경을 해서 금액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올렸기 때문에 185만원만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64만원에서 나누기 185만원만큼 올리니 여기에서 88.64%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88.64% 갈로님해서 89%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집행률은 얼마예요? 결론은 그렇죠. 정답은 1번 89%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얘기하지만 여기 집행률 적혀 있어요. 집행률 적혀 있으니 그 집행률을 보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1급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의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의 적격 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증빙을 연결하여 수정한 후에 2024년 상반기 동안 500번대 원가 여비가 통비 계정에 신용카드 개인과 현금영수증 증빙의 합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가 키워드가 돼요. 자, 여기가 키워드가 되고요. 그러면은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는 어디에 있냐? 자금관리 쪽에 다시 전표 정보관리 쪽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키워드가 되고, 그럼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가 이 문제에서 그대로 이제 다 적혀져 있어요. 키워드는 찾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ERP에게 1급은 문제 요구사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도 정확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이 잘못됐대요. 이거는 작년부터 나왔던 레파토리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500번대 원가 이제 여비가 통비 얼마냐 해서 물어보는 거니,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검색을 해보니 일단은 지금 상반기 동안이니까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보니 아무것도 없죠. 사실 수치제외 대상 금액이 뭐 이렇게 많아요. 수치제외가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거 상당히 곤란해져요. 가산세만 해도 얼만데 이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산세 엄청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적합한 증빙을 이 수치 제외 대상에서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거를 다시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사사사사사사 다 넘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 제외 대상에서 볼 때 어떻게 해서 할 거냐라고 할 때 이 증빙 설정을 좌클릭합니다. 이 증빙 설정을 볼 때 신용카드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으로 봐야 되고요. 11번 신용카드 개인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줘요. F2번 누르고 8A 신용카드 매출전표 개인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9A 현금 영수증 이렇게 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30 세금계산서는 1 세금계산서 다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서는 계산서 잘 펼쳐있네. 수치 제외 대상 3 영수증 3A 영수증 접대비 99 송금 명세서 작성분 자 해서 종료 눌러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회 눌러요. 이미 제가 이제 하기 전에 해놨고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조회를 눌러요. 그러면은 짜라라라 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느낌이 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뭐예요? 이제 따라라라 해서 다 연결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500번대 원가 여비교통비 계정에 신용카드 개인과 현금 영수증 증빙 합계액을 조회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비교통비에서 그럼 뭘 물어봐요? 신용카드 개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증빙을 물어봐요. 여기 보고 조회하면 되죠. 합치면 얼마냐? 계산기 두들기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65만원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8번입니다. 2024년 12월 말 결산 시 기준 환율이 아래와 같은 경우 외화 환산이익은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이 문제 작년에 나왔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숨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기준 환율이 키워드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외화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화로 해놓은 거. 그래서 예화 예금을 자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 예금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그 자본관리 쪽에 이제 보면은 외화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외화 명세서라고 있어요. 외화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도전 본점이고 출력 기준은 발생 기준. 그래서 기표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아요. 자 거래처는 없고요. 계정 과목은 그냥 외화 예금 그냥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EUR, JPY, USD 다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봤을 때 발생 금액은 얼마냐면은 여기 21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월 된 외화가 있어요. 2월 금액 있죠. 42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발생된 금액이 있고요. 기말 잔액은 얼마냐면 630만원이에요. 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봤을 때 잔액 원화가 3085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말 잔액은 저게 630만원으로 돼 있긴 한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0유로화라고 돼 있고요. 지금 기말 잔액은 630만원 돼 있다는 거. 요거는 85,000원, 2,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총 합치면 3,085만원. 이거는 총괄 금액이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12월 31일자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은 자 기말 잔액은 630만원, 85,000원, 2,4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평가 금액을 봤을 때 그러니까 6,000유로에서 1,500원만큼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화는 900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1에는 얼마냐면은 9가 돼요. 그럼 얼마냐면은 지금 만 n이 있거든요. 그래서 1만 n에서 곱하기 9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400만 원은 2만 달러거든요. 2만 달러에서 1,350원 잡아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630만 원에 이제 요거는 장부 금액이고요. 6,000원에 1,500원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화는 얼마냐면은 뭐 만원에 곱하기 9 하면은 바로 할 수 있죠. 9만원. 그 다음에 2만 달러에 1,350원만큼 해줘요. 그래서 얼마냐면 2,700만 원. 다 이익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가 얼마냐? 아까 잘못됐는데 이게 30 아니지? 3038500. 그러면 이 금액의 이제 차익은 이제 얼마냐면은 570만 5천원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외환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70만 5천원이니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외상 매출금에 대하여 선입 선출법 기준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할게요. 자,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전까지의 채권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채권 연령이 키워드가 됩니다. 요게 키워드가 돼요. 그 여기에 키워드가 채권 연령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장부 관리 쪽에 보시면은 여기 채권 연령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 비슷한 거는 그쪽 거진 다 맞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연령 분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채권 잔액 일자는 얼마냐면은 2024년도 4월 말 기준이에요. 전 개월 수는 얼마냐면은 1월부터 4월까지니까 4개월로 잡아주면 돼요. 계정은 얼마냐면 외상매출금. 그러니까 왜 이게 4개월 기준이냐면은 1월부터 4월 말까지가 딱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4로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4월 말까지 발생한 총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15448630001이다. 자, 이거죠. 1번에 해당하는 부분. 1544863000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봅시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미예수 외상 매출금 합계는 1억 1억 4,998만 원이다. 자, 이거죠. 1억 4,998만 원. 3월 닦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조회 기간 내 가장 많은 채권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는 제동이다. 그러니까 제동이 지금 보면은 3억 7,130만 5천 원에 지금 조회기간 이전까지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4억 9,130만 5천 원이에요. 이 정도면 거래 안 하면 도 한데. 네, 계속 거래한 거 보니. 자,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동이 가장 많고요. 그럼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밖에 없어요. 제동의 거래처는 2월부터 4월 동안 매월 미예수 외상 매출금이 존재한다. 2월부터 4월까지는 미예수된 거는 사실상 맞는데, 근데 이전 거는요. 이전 거도 당연히 미예수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은 2월부터 4월달까지라고 했을 때는 이 4월달 끝까지만 기간을 봤을 때는 미예수인 거는 맞는데, 이전 거래처도 당연히 미예수된 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2월부터 4월 동안에 매월 미예수 외상 매출금이 존재한다는 거는 맞지만, 근데 이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두 번째 사항은 뭐냐면은 3월달 거는 마이너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회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회수도 아니에요. 회수인가? 아, 회수일 수도 있겠다.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보는 건 맞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업무용 승용차 성금 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주식회사 도전 본점 명세서를 불러오기 하여 작성한 후에 2024년 지출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20나 0927의 업무 사용 비율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 키워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로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차량 등록, 운행 기록부, 관련 비용 명세서 이렇게 보는데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명세서가 있고요. 전표 내역, 송금 불산입 계산이 있는데 자, 명세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세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조회 키를 눌러줘. 그러면은 불러오기를 해줍니다. 그럼 불러오기 다 됐죠. 자, 그러면은 20나 0927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거죠. 20나 0927. 이 두 번째 거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업무 사용 비율이 얼마냐면은 83.4724%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업무 사용 비율 코드를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답은 얼마냐면은 83.4724%이니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1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은 현금의 이출금 내역을 프로젝트로 관리한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도전 본점에서 가장 많은 출금 합계가 발생한 프로젝트를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현금과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만 본다고 했을 때는 현금 출납장에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현금 출납장은 이 출금의 단순한 내역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열어봐야 저도 정확히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관리 항목이 이제 해당이 돼요. 프로젝트 리콜이 관리 항목이에요. 그래서 관리 항목 원장에서도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현금만 물어봤을 때는 현금 출납장에 대해서 물어보니 일단은 현금 출납장부터 먼저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전체가 있고 프로젝트별이 있고 결의 부서별이 있고 결의 사원별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젝트별 자 클릭하죠. 자, 본점이고요. 프로젝트 분류는 없고요. D1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기표 기간은 1월 한 달 동안이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프로젝트별로 봤을 때 본점에서 가장 많은 출금이 발생한 부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못 찾아요. 사실 이제 전체로 조회해서 못 찾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공장 따로 이렇게 해서 4935000 뭐 그 다음에 광주 공장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조회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620만원 40만 5천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자면은 관리 항목 원장이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관리 항목 원장은 잔액으로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요. 관리 항목은 D1 프로젝트입니다. 관리 내역은 안 봐도 되고요. 뭐 굳이 본다면 서울 공장부터 뭐 본사까지 끝까지 보면 되고, 기표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데 아까 현금 출납장대로 보시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한데 답은 똑같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귀찮다라고 하면은 여기 관리 항목 원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돌아가는 방법이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1번, 아, 난 편안한 방법 할래요 그러면 2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출금이 발생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 서울 공장이 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서울 공장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당사는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한 달 동안 회계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실행 예상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으로 조회를 합니다. 위에 거랑 똑같아요. 예산을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키워드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용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는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용을 했냐라고 봤을 때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전 문제는 이제 추경 예산을 잡고 비율을 보는 의미가 되고, 이 상황은 이제 회계팀에서 사용한 예산 중 실행 예산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예산을 예산관리 쪽으로 보면 되고요. 아까 저기 8번, 9번 문제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예산 조정하고 실적 현황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실적 현황만. 자, 3월 한 달 동안이니까 2024년 3월 달 것만 봐요. 회계팀이고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월 예산 대비 실적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회계팀에서 실행 예산이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 자, 그러면은 예산 중에서 실행 예산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은 실행 예산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을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접대비가 가장 큰 거는 맞아요. 근데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 잡은 거는 뭐냐 이거예요. 실행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실행 예산인 거죠. 이때 이 실행 예산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실행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했을 때 뭐예요?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급여가 답이 됩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한 해 동안 접대비 계정을 많이 사용한 분기는 언제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접대비와 분기입니다. 자, 비용이거나 수익 계정 과목인 경우, 그 다음에 월별, 분기, 반기인 경우 해당하는 이 키워드가 어디냐면은 결산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면은 기간별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많이 보긴 하거든요. 월결산할 때. 그래서 기간별 손익계산서 쪽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클릭을 해서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클릭을 하고요. 한 해는 1년치예요. 그래서 1,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다 검색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를 눌러줘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한 해 동안 이제 가장 많이 쓴 거. 자,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2, 4분기가 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분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도전 본점에 2024년 1분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본 문제는 뭐 됐죠? 예,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손익계산서가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1분기예요. 근데 만약에 1분기가 아닌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물어보면은 이거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로 다시 한번 더 뽑아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지금 1분기만 물어보니 그냥 손익계산서로 뽑아주셔도 됩니다. 1분기일 때만.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못 봐요. 왜냐면은 모든 조회 자체가 1월달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다시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분기별로 하고 자, 1분기만 검색하겠습니다. 자, 1번 상품 매출액은 2억 6,960만원이다. 자, 상품 매출액 2억 6,960만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단기 상품 매입액은 1억 455만원이다. 상품 매입액 1억 455만원 이 맞죠? 그 다음에 판관비의 총합계획은 5억 8,710만원이다. 아니죠. 매출 총이익이 5억 8,710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을 봤을 때는 137, 260, 000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을 물어볼 때는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결론은. 그래서 판매 관리비로 봤을 때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 발생했다. 여기 있죠. 해당되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조회를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 쪽하고 전표장부 관리의 매입 매출장,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의 회사 사업장 등록에 대해서 몇 번씩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물어보니까 꼭 지점으로 검색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ERP에게 1급 문제 15번입니다. 2024년 4월 2일 도전 지점은 나라오피스에게 기기장치 150만원에 카드로 매입합니다. 아래의 보기를 참고하여 해당 거래 내역을 전표 입력한 후에 전표 입력을 합니다. 2024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의 신용카드 매입건 중 사업용 카드로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인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정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용 카드로 매입한 고정자산 세액이 얼마인지 고르시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먼저 합니다. 이거 본점 하시면 안 돼요. 지점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 풀이해서 하다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편집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꼭 지점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카드인데, 카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요, 이거는 매입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납계표예요. 여기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을 완벽하게 해야지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지점으로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장부 관리에서 전표 입력을 자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럼 회계단위는 지점으로 잡아주고요. 날짜는 2024년 4월 2일입니다. 자, 뭐 유형은 매입이고요. 그 다음 차변에 기기장치 잡아줘요. 자, 코드는 라라오피스입니다. 금액 150만원. 증빙 됐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 내가 치면 돼요. 15만원. 근데 치는데 여기 세무 구분은 카드로 했으니 카드 매입 과세죠. 카드 과세. 그 다음에 신고일 4월 2일 결제 카드 필요 없고 고정자산 가표 150만원.
1명은 관계없는데 15만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끝났죠? 그 다음에 아무 얘기 없다 라고 하면은 그냥 미지급금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은 참고로 카드는 BC카드 박성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5만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자가 김은창까지 이름이 떠 있어야지 정확하게 승인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관리에서 신용카드 발행금액 직계표 수치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업용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 사업장은 도전 본점이 아닌 도전 지점입니다. 자, 기표는 4월달부터 6월이네요. 이게 확정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사업용 신용카드는 나라 오피스권 사업용 신용카드가 맞고요. 나라 실업권은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카드는 이렇게 한 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도전 지점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정답은 3번 15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